지연은 결혼 6년 차의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준호와 함께 시댁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지연은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시어머니 박 여사는 겉으로 보기엔 단정하고 깔끔한 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함께 밥을 짓고 저녁이면 가족 모두가 모여 식탁을 둘러앉았습니다. 지연은 이 집안의 일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의 손길을 배우고 집안일에 익숙해지려 애썼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지연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의 비법을 알려주고 명절이면 함께 전을 부치며 딸처럼 대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며 이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집안일을 하다 실수를 하면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너그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밥이 조금 질어도 반찬이 짜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졌고 가끔은 짧은 한숨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남편 준호는 바쁜 회사 일로 집안의 미묘한 변화를 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요즘 저에게 서운하신 게 있는지 물어보면 준호는 엄마가 원래 좀 예민하신 편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작은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가끔 친정에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잘 지내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렇게 평온했던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집안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지연은 아침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도 예전만큼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이 국을 끓일 때마다 간을 다시 맞추거나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지연은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준호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지연에게 짧게 인사하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아 식탁을 치우며 자신이 이 집안에서 진짜 가족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지연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준비를 하면서 지연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켰습니다. 처음엔 함께 하던 일이 이제는 지연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아직 멀었다 며 지연을 무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이면 지연은 욕실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점점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시어머니가 전화로 누군가와 작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지연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점점 벽에 갇혀가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지연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렇게 평온했던 일상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집안의 균열이 더 이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요즘 들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치지만 두 사람 사이엔 이미 오래된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이 국을 끓일 때마다 간을 다시 맞추거나 반찬을 내놓으면 숟가락으로 한번 뒤적이고 아무 말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연의 마음에 또 하나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남편 준호는 여전히 회사 일에 바빴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곧장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지연은 남편에게 요즘 어머니가 저에게 너무 냉정하신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지만 준호는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저녁이면 지연은 혼자 식탁을 치우며 자신이 이 집안에서 정말 가족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가 끝나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지연 혼자 남아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연은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그림자처럼 존재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준비할 일들을 모두 지연에게 맡겼습니다. 전 부치기, 탕 끓이기, 과일 손질까지 모든 일이 지연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아직 멀었어요. 라며 지연을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지연은 욕실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에 전화를 걸어 엄마 나 힘들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연은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내가 참고 잘해야 한다 며 지연을 다독였고 지연은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시어머니가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심한 말과 행동은 지연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지연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고 지연은 자신이 점점 더 벽에 갇혀가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준호와의 대화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그래 라며 대화를 피했고 지연은 남편에게조차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막막함에 휩싸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지연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지연의 일상은 시어머니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까지 이 집안에서 견딜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에 쌓여온 분노와 상처는 어느덧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마주치는 시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 저녁이면 식탁 위에 흐르는 냉랭한 침묵, 그 모든 순간이 지연을 점점 더 옥죄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애써도 시어머니의 작은 한마디, 무심하게 던진 눈빛 하나에도 지연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반찬을 내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을 뜨며 지연을 힐끔 바라보더니 오늘따라 반찬이 너무 짜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 회사 이야기를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지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지연의 마음에 또 한 번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이 집안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지연 역시 시어머니를 피하려 애썼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왔고 식사 시간에도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지연에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욕실에 숨어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견디고 상처받은 흔적이 고스란히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이 집안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슬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침묵과 무시, 반복되는 상처,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된 인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저녁이면 식탁에 앉아도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고독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저녁을 준비했고 식탁 위에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퇴근에 들어오고 시어머니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사 자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국을 한 숟갈 뜨고는 오늘따라 음식이 너무 짜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 회사에서 있었던 일화를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방에 들어온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니 자신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미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욕실에 숨어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자 지연은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짧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어머니, 저에게 서운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침묵, 그리고 곧 다가올 감정의 폭발. 지연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 내리던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쳐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지연은 조용히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예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지연은 평소와 달리 반찬을 내놓으면서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을 한 숟갈 뜨고
오늘 음식이 왜 이 모양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는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단호하고 또렷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순간적으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지연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고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과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상처받고 저도 힘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더 이상 예전의 평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나가고 지연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연은 놀라서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병실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더 미안하다. 라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대치 끝에 집안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병상 곁을 지켰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쥔 채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가까이 있으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의 골이 깊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쳐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했고 민수는 자신의 무력함과 책임감에 짓눌렸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편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마다 엄마가 원래 좀 예민하셔 라는 말로 넘겼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탓할 때면 지연이 더 노력해보겠다고 둘러댔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회피와 방관으로 일관해온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조용히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씩 지연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민수는 밤마다 병원 복도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아내와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았을까? 그는 후회와 자책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한 미안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병실에서 지연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죠.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그 말에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던 날 가족 모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고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다시는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는 가족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지연과 시어머니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민수는 가족의 중재자로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결심은 이 집안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결심으로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인 저녁, 집안에는 오랜만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해보면 좋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어머니께 인정받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엄마, 지연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그걸 알면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다. 며느리라서 더 엄격하게 대했던 것 같다.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더 상처를 많이 준 것 같구나.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미워한 적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상처와 오해를 방치해왔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방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그 안에 숨겨진 상처들을 오랫동안 곱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아침 식사를 같이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와 후회, 그리고 무너진 신뢰의 그림자 위에서 가족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온 뒤에도 지연과 시어머니 그리고 민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작은 변화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연은 아침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부엌이 이제는 조심스러운 대화와 서툴지만 따뜻한 미소로 채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에게 이 음식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구나 라고 말했고 지연은 어머니가 알려주신 덕분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지연아, 내가 그동안 너에게 너무 미안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내 자신이 이제는 부끄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서로에게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손을 잡은 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저녁 식탁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힘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봄이 오고 집안 마당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과 시어머니 민수는 함께 마당에 나와 작은 화분에 꽃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뿌리며 세 사람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지연을 며느리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 곁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화해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